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축법 6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건축물의 구조입니다. 구조의 안전이죠. 이 편은 좀 외울 게 좀 많습니다. 많아도 이제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사항들이 시험에 꼭 종종 나올 수 있고 또 핵심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사항들은 꼭 정리하십시오. 이게 말고 더 많지만 더 많은 것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시험에 한 문제 나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십시오군요. 요 정도만 하시고 실제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실제 첫 번째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요. 건축물 지을 때 설계할 때 구조 안전 확인에 맞게 설계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물들은요. 건축에 허가할 때 내진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또 평가합니다. 자, 또 이러한 또 건물들은 건축주가 공사 끝나고 사용 승인 받은 다음에 내진 능력을 공개한다. 그래서 구조 기준에 맞게 설계할 대상, 또 내진 설계, 지진에 견디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 대상, 그리고 또 내진 능력을 공개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제 박스 보이시죠? 이 박스는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해서 보시면은 첫 번째죠. 2층 이상 모든 건물들입니다. 자, 또 그런데 기둥과 보가 목구조이다. 라면 3층부터입니다. 보시고 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들 다 포함되는데 목구조이면 500이다. 이런 부분들 자주 나옵니다. 자, 또 건물 높이가 13m 이상 되는 모든 건축물도 포함되어지고 처마 높이 있죠. 지붕틀, 저기 뭡니까? 지붕틀을 받치는 기둥이나 벽체 상단까지 그 높이가 9m이다 할 때도 포함됩니다.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이다 하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중요도 특과 1에 해당하는 건물들 이게 포함됩니다. 자, 또 국가문화유산 포함됩니다. 자, 돌출되어진 어떤 처마 등이 튀어나왔습니다. 3m입니다. 이것도 포함됩니다. 자, 또 단독과 공동주택은 규모 불문 다 여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요 사항들이 구조 안전 확인 대상, 내진 설계 대상, 자, 또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이다. 그래서 같은 어떤 종류니까 이걸 외워주십시오. 자, 또 요 중에서 설계할 때 건축 구조 기술사한테 협력이 필요한 협력 대상 건물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좀 나오기 쉽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일단 6층 이상 건물들 다 포함됩니다. 특수구조 건물들 포함됩니다. 다중이용 건축물들과 준다중이용 건물도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5번상 보십시오.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들 다 이게 포함되니까 이것들이 이제 설계할 때 건축구조 기술사한테 협력받는 대상이다 하십시오.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다시 허가하기 전에 먼저 이 건축물 안전성에 대해서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결과에 따라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해서 안전영향평가 대상이 있습니다. 이건 꼭 간단하죠? 초고층 건축물. 자, 또는 연면적이 10만 이상 되면서 16층 이상 이 동시에 두 개를 갖추고 있는 건물들. 이럴 때 보시면 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더라 라는 부분도 체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방화지구에서의 제한들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 밑에 있네요. 방화지구 내에서는 건물 건축할 때 주요 구조부와 그다음에 외벽과 지붕입니다. 이것들은 내화 구조지 방화 구조가 아니다. 내화입니다. 내화. 방화지구에서 방화구조 이렇게 딱 뜨면은 안 됩니다. 방화 아니고 내화다. 내화. 그러나 여기 방화지구 내에서 공작물 등을 축조할 때는요. 요 주요부가 불연재료다. 불연재료. 이런 부분들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자, 그 밑에 박스 보이시죠? 박스 보이시는 기타 구조들. 예. 방화구조, 내화구조 뜻 정확하게. 방화는 뭐죠? 방화는 화염의 확산을 막는다. 내화는 번져왔을 때 참는다. 참을 냈자. 그래서 방화는 불 번짐을 막을 필요가 있는 장소 방화고요. 또 내화구조라는 것은 방화구조 하면 이 내화는 불에 견디는 능력, 방화는 번짐을 막는다. 이 방화지구는 불이 잘 번져. 그래서 번짐이 아니고 번져왔을 때 참을 수 있어야 돼. 내화구조 갖춰라. 그래서 돈이 많이 든다 보면 됩니다.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방화지구 내에서 건축할 때는 돈이 좀 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신요 불연재료, 거기 공작물은 불연재료, 불타지 않는 걸로 하라 이렇게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기타 구조와 설비들 쭉 있죠. 요것도 이제 자주 뜹니다. 특히 요 중에서 보시면
침수 방지 시설 보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한해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안에서도 침수 위험지구에서 건축물 건축할 때 1층을 다 필로트로 해야 돼요. 또 그속에 침수 방지 시설 설치할 의무가 있다. 민간 거를 의무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시면은요. 저번 시험에 나왔었죠. 친능형 건축물 저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친능형 건축물로 인정을 받으면 혜택을 준다. 무엇이냐? 조용히 혜택을 준다. 15% 줍니다. 조경은 빼주거든요. 100분의 85. 용인은 더 줍니다. 100분의 115다. 라는 혜택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 통제할 수 있는 건물들. 이 건물 자체가 지능형. 그래서 어떠한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건축물의 각종 어떤 범죄 예방 또 방화 등에 차단할 수 있고 또 이 건물 각기 구분 소유자들이 외부에서 핸드폰 통해서 불을 켜고 또 보일러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어떤 정말 첨단화되는 그런 식의 어떤 건축물 되면 좋겠죠. 요즘 보시면 저 지역에 UB2승감 해가지고 이렇게 시에서 통제하는 시스템, 거리도 통제하고 모든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참 조화라 보이지만 통제당하면 사생활의 노출과 그 다음에 기계에 예속되는 인간의 어떤 본능을 잃지 않을까라고 그런 저만의 착각을 또 해봅니다. 농담입니다. 그냥 대충 이 아궁이에 불 떼고 따뜻하게 몸을 데울 수 있는 그런 식의 재래식 건물도 아마 가치가 있지만 그건 취미일 뿐이지 실제는 편리한 삶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단독보다는 이제 공동택 아파트를 좋아한다. 그런 식의 어떤 현대의 어떤 취향을 반영하지만 그래서 이제 세컨드 하우스를 해가지고 이제 제2의 주택, 그래서 주말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멋진 시 외곽에 있는 그런 펜션 같은 형태의 어떤 것도 유행하고 있죠. 그런 식입니다. 보면 됩니다. 자, 그 외 오른편을 보시면 또 피난 안전 구역 있죠. 항상 아시죠? 초고층 건축물 또 준초고층 건물의 대피 공간이 바로 명칭이 피난 안전 구역. 이런 부분도 보시고요. 헬리콥터 착륙장이 된다라는 부분도 다 여러분들 이제 예만치 다 아시죠. 그래서 11층 이상 건물로서 11층부터 그 위에 부분들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 평지붕이면 설치한다. 무엇을? 헬리포터를 경사진 지붕은 설치 못하죠. 못하니까 이 속에 대피 공간을 둔다. 이것들 나중에 용적을 할 때 제외된다. 롯데 월드타워 경사졌죠. 그래서 헬리콥터가 착륙 못해. 대신 그 속에 피난구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피난 안전구역이 됩니다. 이 설치되어 있는 기준도 아시죠? 초고층 같은 경우는 30개 층마다 한 개소 이상씩, 그다음에 준초고층은 해당 층 2분의 1층에서 상하 5개층 사이에 한 개소 이상을 둔다. 건물 보시면요, 여러분 멀리서 보시면 잠실 롯데월드 멀리서 보시면요 가운데 까만 부분이 보입니다. 밤인데 불이 안 켜집니다. 또 일반적인 큰 건물들 보시면 가운데 뭔가 비어 있는 층이 한두 개 보입니다. 바로 피난 안전 구역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0층이 안 되게 48층이 많은 이유가 뭐냐? 50층부터는 2개소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피하기 위해서 48층, 49층 이 많은 특징이 우리 대한민국의 특징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3층 빌딩 하나 있죠. 53빌딩. 그거 외에는요, 50층대 초반 빌딩이 한국에 없습니다. 즉이 삼성동의 53빌딩 그 말고는 전부 다 58층, 63층이 올라가지 50층 조금 넘는 건물이 그밖에 없더라.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우리 건축법 7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이제 높이 제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편은 조금 골치가 아픈 편이고 설명이 필요하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헷갈리는 게 방화 구조와 내화 구조. 아까 방화는 불을 방. 불이 나서 번짐을 막는다, 방어한다, 확산을 막는다, 방화. 내화는 불이 붙어서 지가 참아줍니다, 견뎌줍니다, 참을 냈자, 내화. 그러니까 방화시공에서 불이 번져와 대피를 해야 돼, 참아줘야 돼. 이 불 번져마자 폭삭하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견뎌준다, 대피할 시간을 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화시공에서 건축할 때는 튼튼하게 해라 해서 내화가 들어간다. 대신 간판 등의 어떤 것들은 불타지 않는 재료, 불연재료라 말합니다. 돈이 좀 든다 보면 됩니다. 방화지구 안에서 건물을 건축할 때 주요 구조부와 지붕과 외벽, 이것은 튼튼하게 건축하라, 내화 구조하라. 이 말을 살짝 바꿔서 방화지구 내에서는 방화 구조를 한다 하면 맞다 싶어? 아닙니다. 내화 구조를 한다.
자주 함정에 빠지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그게 동대문 시장 있죠? 판매시설 일대에는 예외가 있어. 왜? 그거 다 철거해야 돼. 못하니까 그 특례를 줬습니다. 그래도 이게 뭐 상세한 깊이 있는 내용인데 그까지는 모셔야 됩니다.